이번 영상은 고양이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고양이 구조는 이 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또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영상은 이 두 개의 포획틀에 관한 것인데요. 기존에도 포획틀이 많이 있죠. 철제 포획틀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구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또 그것으로 잡지 못할 경우에 그때 사용하려고 이것도 급하게 되게 만든 건데요. 그래서 보통 철제는 철 냄새가 또 많이 나고 또 비슷한 유형은 이미 다 많이 경험을 했을 경우에 그때 고양이들을 포획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좀 큰 형태로 좀 많이 크거든요. 그 형태로 만들었고 이게 기존 포획틀보다 그 포획 감도가 살짝만 건드려도 이거는 이제 지지는 되게 단단하게 돼 있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여기에 있는 살짝만 건드려도 잘 포획되게 그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해서 과학상자에 있는 뭐 그런 부품들인데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되게 협소한 오늘 영상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협소한 부분에서 구조가 힘든 부분 장소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또 밤새워서 만든 그런 포획틀입니다. 요거는 다이소에서 사서 급하게 만들었고요. 통상 이러한 뜰채 포획하는 포획망이죠. 포획 뜰채인데 이것으로 더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고 또 조만간 또 영상을 소개할 부분이 또 있는데 포획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각자 용도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러한 포획 뜰채라고 쓰이죠. 포획채로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눈치가 빠른 애들은 상당히 어려워서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손 안 타는 애들은 아예 잡지도 못하고 손 타는 애들 중에서도 이런 포획망이나 포획틀 이런 걸 가져오면 막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것도 유용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중성화 수술할 때도 그렇고 치료할 때도 그렇고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게 또 긴 이유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여기 오늘 소개할 애들은 뭐 이런 것으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 실패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성품인 포획틀 철제 포획틀로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유튜브 정책상 이렇게 좀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영상이 있으면은 또 그게 걸러지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이렇게 화면에 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껌둥이는 대장량인데 워낙에 많이 싸워서 수술만이 3번 했어요. 얘는 3번을 했는데 굉장히 상처가 어느 정도는 굳지만은 좀 커지면은 안면 전체가 다 다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상처가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획해서 그걸 꼬매줘야 되는데 또 고름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 앞전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영상에 나오는 것이 여기 이렇게 일반 주택가의 그 환기구인데 여기 지하가 폐쇄됐고 지하가 음식점이었는데 이 지하 음식점에서 음식점 환기구가 이 안에 있는데 안에 이렇게 통 형태로 있어요. 통 형태로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기름으로 다 완전히 다 찌든 상태고 여기는 덮개가 다 있었는데 이 건물주분이 이걸 구조를 허락해 주면서 앞을 많이 뜯었습니다. 되게 고마운 것이었죠, 상황이. 그리고 여기 1층에 이 60개 치킨 그 통닭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이걸 도와주셔서 하여튼 이 어미 새끼들이 다 3마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사다리도 놓고 그랬는데 어미가 계속 물고 나오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했는데도 안 됐고, 밑에 구조가 이렇게 원통형이 있으면은 이때 바닥이랑 여기가 유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난이도가 좀 있었고 뭘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좁으니까 굉장히 좁아서 뭘 집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어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두 마리는 하여튼 거기 있는 분들이 구조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구조를 했는데 한 마리가 지금 구조 태풍이라고 하는데 한 마리가 구조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제가 갔는데 저도 거의 하루 반나절을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그 머리를 굴리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밑에 바닥이랑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일단 다 메웠어요. 여기를 박스 같은 경우로 다 해서 어떻게든 메워가지고 애가 이제 이 안에서 이게 되게 긴데 하여튼 여기서 배가 고프니까 들락날락 하긴 한데 이걸 잡을 수가 없고 여기 밑에는 되게 깊고 그래가지고 요걸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줄을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음식을 넣고 이거를 밑으로 내린 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내려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메우고 나서 이제 수평 공간 여기하고 여기 수평이 되게 해서 여기다가 틀을 내린 거죠. 이렇게 틀을 내렸습니다. 틀을 내려서 구조를 했어요. 하여튼 되게 늦게 구조를 해가지고 구조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일단 기름 범벅이 된 상태였어요. 몸 전체가. 그래서 기름 제거를 약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씻고 병원에 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일단 뭐 선생님 말로는 입원해서 뭐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병원은 제가 가지 않았는데 구조 요청하신 분이 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계속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병원 가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탈진을 많이 한 상태에서 회복을 못했어요. 결국 회복을 못해서 안타깝게 된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더 빨리 구조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엄청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요것이 그때 구조하느라고 제가 급하게 만든 그런 겁니다. 우리 콩이가 항상 이제 저랑 항상 같이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또 요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이 얌생이가 지금 이제 구조해서 지금 저의 작업실에 데리고 있는데 애도 엄청 많이 싸워요. 성격이 온순한데 또 영역을 지키려다 보니까 많이 싸워서 다쳐요. 많이 다쳤는데 특히 옆집에 있는 그 고양이랑 많이 싸워가지고 걔가 또 엄청 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얌생이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고양이인데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그런 고양이입니다. 그 얌생이 특집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얘도 이제 별나라에 갔는데 고양이 나라에 갔는데 늘 구내염이 좀 심해서 약을 줬어도 또 출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고양이를 몇 년을 얌생이 이렇게 품어주고 돌보고 그랬어요. 또 다른 고양이도 3마리 이상이 있는데 늘 이렇게 돌보고 그때 얘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한 보름 15일 가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눈물이 고여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얌생입니다. 하여튼 이 얌생이 또 안 잡혀가지고 안 잡혀서 계속 그랬었는데 이렇게 결국은 한 달 만에 잡았습니다. 한 달 만에 잡았고 바닥도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게 잘 해서 하여튼 아이들을 총동원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잡았거든요. 잡기 전에 이게 여기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겨울이었는데 몸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저한테 계속 안 잡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한 달 만에 잡아서 수술을 했고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하여튼 엄청 많이 이렇게 꿰맸어요. 꿰매고 수술하느라고 털을 자른 건데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거는 수술해서 이제 아무는 이쪽이 좀 털을 깎아가지고 그런데 많이 이렇게 털이 좀 나고 이제 아문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구조를 했었습니다. 그때 피가 그냥 철철 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랬었고 그 다음에 이 아가냥 뭐 다 컸는데도 원래 이름이 아가냥으로 지어놔서 얘도 한 8개월 이상을 잡지 못했습니다. 8개월. 8개월 이상 동안 못 잡고 중성화는 계속 해야 되는데 중성화는 해야 되는데 잡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나마 주변에 수컷들을 전부 중성화를 해놔서 다행히 이 임신을 안 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원래는 얘도 제가 이것으로 또 잡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잡았는데 잡아서 하여튼 여기 영상 하여튼 잡았었는데 이걸 그 포획 담당하시는 분이 놓쳤어요. 놓쳐서 엄청 미안하시고 그랬었는데 놓쳐가지고 결국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잡지를 못해서 한동안 또 몇 달이 지났죠. 몇 달이 지났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잡게 돼서 중성화 수술을 했죠. 중성화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쪽에도 들깨가 상당히 많이 어미양이 결국은 죽게 됐는데 그건 좀 마음이 아픈 얘기라서 어미양은 뭐 자세하게 사진은 여기에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기 멀리 보면 이거 어미양이 오른쪽에 있는 애인데 갑자기 들깨 공격을 받고 죽었어요. 죽어갖고 새끼들이 3마리인데 완전히 그냥 붕 뜬 상태인데 얘네들을 급하게 구조하느라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작년 여름이었는데 이제 여름 조금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비도 엄청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것으로 잡는 거는 다 실패하고 또 이렇게 새벽 4시쯤이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밤 새워서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가서 이걸 싣고 가서 포획을 하게 됐습니다. 포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포획을 했어요. 이렇게 포획을 했고 그래서 늦지 않게 잡아서 입양도 하고 그 구조 요청하신 그 캣마음분 서울대 대학원 다니시는 분인데 그 공부가 굉장히 그 집중해야 되고 또 시간이 모자라고 또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고양이들 돌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있다가 보니까 그 죽은 엄마의 여동생 오랫동안 돌봤으니까 알죠. 얘인데 얘가 이렇게 또 들깨에 물렸는 거예요. 그 주변 돌보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상황이 좀 이것도 되게 심각한데 이 꼬리 부분이라서 이 꼬리가 혹시 잘릴 염증이 심해지면 꼬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얘도 지금 못 잡고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그때도 저도 되게 정신이 없어서 그럴 시간이 날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뭐 일부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얘를 구조하러 가서 결국은 얘도 엄마도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해서 이렇게 틀에 잡혀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수술하는 게 비용도 많이 나왔고 꼬리 쪽 부분인데 비용도 많이 나왔고 나중에는 또 지금 병명을 잊어먹었는데 또
특이한 형태의 병이 있어서 또 그것도 치료비가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껌둥이도 수술을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있는데 굉장히 의리도 있고 굉장히 그 완전히 주변에서 완전히 평정한 대장이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 정을 못 받고 사람을 불신하고 그죠? 굉장히 불신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중성화술을 제가 해줬는데 2년 정도 넘게 항상 이렇게 애정을 주고 믿음을 주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사람에게 정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때도 이렇게 수술을 굉장히 해서 이렇게 털을 많이 깎았는데 상처가 엄청 많아서 털을 이렇게 많이 제거를 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물지 않게 엄청나게 많이 찢어져서 아마 이 정도 되는 부위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지금 봉합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잘 버텨주고 이때도 추운 때였는데 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도 이렇게 하고도 저를 따라다녔어요. 계속 따라다니고 지금도 항상 저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너무 간절해서 너무나도 간절한데 애들 구조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그 아이디어를 냈던 포획틀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동물 학대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엄청 많은데 그런 상황인데 뭐 주제별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자주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이걸 개량형으로 만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포획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간략하게만 하면 하여튼 여기를 묶어놓고 애들을 포획을 한 다음에 잡혔을 때 여기도 이렇게 바로 묶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리고 나서 이 자체를 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넣고 줄을 풀으면은 양이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깊이 이 정도인데 다시 포획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 망에서 꺼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납거나 이제 겁이 많은 애들은 이제 발톱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케이스별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만들거나 이럴 때는 상황이 급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해서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 포획틀에 관한 애들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활동하신 분마다 많은 사연이 있겠죠. 안타까운 많은 사연이 있는데 정말 이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결국은 구했는데 결국은 생명을 너무 늦어서 못 구한 경우도 많을 테고 또 구조를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건강해진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또 버텨준 양이들한테 고맙고 그렇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